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 바로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시황하고 종목 분석 좀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이 특히 나스닥이 마이너스 4%나 빠져가지고 꽤 걱정을 했던 주말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8%,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2%밖에 안 빠졌어요. 시초가 쭉 빠졌다가 쭉 올렸습니다. 그러나 또 외국인들 동태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외국인들 보면 거래소 여전히 뭐 많이 팔진 않으면 팔았고, 코스닥 좀 팔았고요. 선물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안 산 거나 다름없고요. 그래도 아직 1조 4천억 가량 하락으로 배팅하고 있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원래 여기 빨간불이었는데 그죠? 다시 하방으로 배팅이 됐고, 풋옵션은 살짝 상방으로 배팅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문제인데 환율이 지난 금요일에 좀 많이 떨어졌고요. 거기서 또 지금 그 안에서 놀고 있죠. 이렇게 지금 내려와야지 우리 증시도 도움이 될 텐데 환율은 계속 걱정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100% 좋은 거 없고 좋은 것도 없고 100% 나쁜 것도 없죠. 환율이 이렇게 미쳐버렸으면 어느 기업들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사실은 수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PCB 업체들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뭐 삼성 또 현대그룹주들도 다들 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수출 쪽으로 힘이 또 실리지 않을까 싶어요. 피어 그리드 지수는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익스트림 피어와 그냥 피어가 다 중간 정도 있네요. 그죠? 이게 지금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발작이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는 이제는 담아도 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빅스 지수인데요. 거의 이제 과열권에 들었어요. 과열권에 들었다고 바로 빠지진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발작을 한번 크게 일으키고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랬고, 여기도 윗골이 크게 달았고요. 여기도 윗골이 크게 달았고, 여기서도 보시면 과열권에 들어왔어도 한 번 더 심하게 발작한 후에 꺼지기도 하죠. 지금이 과열권이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 다만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심 종목 간단 분석 좀 해볼게요. 요즘 제가 관심 종목 분석하는 것들이 대부분 시세를 잘 분출하거나 이렇게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좋죠. 한번 계속 좀 지켜보세요. 오늘은 동국제강이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어니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봉형강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호실 쪽에서 또 브라질에 있는 30%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지금 헤아라 강세도 있고, 또 EU에서 지금 뭐 막혀 있죠. 미국으로 오는 게 물류들이. 그러다 보니까 EU 걸 안 쓰고 브라질 걸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레포트들이 나왔고, 대부분 최소한 뭐 김윤상 애널리스트가 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짜게 주셨네요. 22,000원이 제일 작았고, 이게 요한타의 이현수 애널리스트는 3만원까지도 주셨고, 대부분 제가 볼 때 25,000원 선, 요 정도는 타겟 목표 주가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석하고 철강 스크랩 등을 이제 녹여가지고 열연, 냉연, 관광 그리고 봉형강 등을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또 요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조선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철강 수요 부분에서 경기 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석이 지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스프레드가 좋겠죠. 간단하게 나온 거는 신한금토에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 연결로 2058억, QOQ 9.4%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또 2분기 역시 비슷하게
1분기랑 비슷하게 해서 이 정도로 전망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목표 주가 얼마 잡았는지는 큰 의미 없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해갖고 상승 여력이 43%, 오늘 좀 높이 끝났습니다. 오늘 주가가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정도로 잡아 놓으셨어요. 요거 말고 또 아까 봤던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거 보시면요, 첫 번째 이렇게 이익이 잘 났던 이유는 미국이 이후의 수급 차질로 인해서 브라질산이 이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CSP라는 브라질 법인, 여기 30% 갖고 있습니다. 30%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원래는 적자 투성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체력이 좋아지면서 얘가 이익을 크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익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가격 상승하는 거, 요거는 그 그래프는 다음 장에 있으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둘째, 또 조선양 수요 증가에 따라서 후판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또 후반 판매량이 있어갖고 가격 협상력도 생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철근, 형광 등 이런 것, 봉형광 부분에서 실적이 플러스되었다. 셋째는 요거는 금방 차지할 건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주 입장에서 보면 계속 반길 일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했고요, 수당 배당금도 증가하면서 주주 친화적 정책, 요게 중요하죠. 우리에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회사에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실제로도 보면은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이는 그런 경영자 혹은 대표가 있으면 주가가 부양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또 우리 주식은 오르든 말든 그냥 상관 안 해, 이러면 진짜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정량적인 요소는 아니지만은 분석을 좀 해야 될 건데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주주 친화적으로 ESG에서도 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역시 베스트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딱딱 집었어요. 그래서 브라질, 미국이 높아진 것, 조선양, 그리고 이건 세 번째는 주주 친화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회사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헤아라고 철강석 가격 추이 보시면, 요게 이제 철강석이 내려왔다가 고점을 찍었다가 쭉 내려오면서 헤아라도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청화석이 다시 반등을 하니까 헤아라 역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CSP 지분법으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 슬래브 수출 단가 역시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CSP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래서 1분기 좋았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수급 볼게요. 수급은 특히나 기관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268억 원 정도 쓸어 담았는데, 기관이는 대부분 다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이 3총사가 쓸어 담았기 때문에 매우 좋죠. 보험도 쓸어 담고 있고요. 금투자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도 좋고, 또 외인도 거들어 줬습니다. 살짝. 초반에는 많이 샀다가 최근 좀 팔긴 했지만 지금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총으로는 250억 정도 지금 한 달 동안 샀고요. 기간은 268억 원 정도 샀습니다. 기간의 수급이 매우 좀 뛰어나네요. 기술적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있던 것들이, 그죠? 5,900원, 7,000원 사이 있던 것들이 27,000원까지 매우 크게 올랐었죠.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쭉 받았습니다. 조정을 쭉 받다가 요 하락 추세선을 갖다가 지금 다 돌파를 하고, 여기서도 하락 추세 돌파를 했고, 여기서도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정도면 요 선, 초록색 선이 이게 240선이거든요. 딱 1년 정도, 거래일로 1년입니다. 거래일로 1년 정도 되는 선인데, 여기를 갖다가 지키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19,100원 요 정도 사이와 하락 추세선 여기 요 정도 18,000원 사이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앞으로도 그 정도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밸류에이션 한번 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요게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전부 다. 오늘 나온 실적들에 대한 리포트들은 업데이트가 좀 발휘되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전까지 아직까지 업데이트 안 된
네이버는 당연히 FN 가이드에서 준 자료를 쓰는데요.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은 요거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타겟 멀티플을 갖다가 이거 너무 짜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겟 멀티플을 5로 잡더라도 지금부터 23,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27,000원, 3만원 뭐 어림도 없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3,000원 정도는 돼야 이제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는 아니다 라고 싶어요. 그래서 동국제강은 이 정도 한 20%에서 23% 사이에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큰데 우리 시장 그래도 버틸만 하네요. 네, 오늘도 이 꽉 깨물고 있었는데 이 꽉 깨물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좋겠네요. 미국 장은 좀 디커플링 돼갖고 미국은 떨어지더라도 이때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네, 우리는 안 떨어지는, 우리는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런 시장이 계속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요. 내일도 또 다른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떠든 사람은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